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그날은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실상 증인 등 여러 가지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 25일, 오는 25일 최후 진술 하나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날짜를 잡아서 선고를 하게 되는 이 과정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그렇다면 마무리가 어느덧 되고 뭔가 최종만 남겨둔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럼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선고가 언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거든요. 날짜를 좀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과거 두 번의 전례가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는 변론이 종결 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오는 25일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날이죠. 종결.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선고가 됐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14일 만에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숫자가 두 개가 나옵니다. 11일 뒤와 14일 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숫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래 달력이 있죠. 25일로 끝납니다. 모든 것이. 변론 종결. 그럼 그로부터 11일 뒤면 언제가 되냐면요. 3월로 넘어간 3월 8일이 됩니다. 근데 이날은 토요일 주말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안 되겠죠, 이날은요. 평일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4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로 넘어간 11일, 화요일이 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화요일, 목요일 날 변론을 했으니까 이거 선고 역시 화요일 또는 목요일 날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4일 뒤면은 3월 11일이 됩니다. 또는 이틀 뒤인 13일 목요일. 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날짜가 두 개가 나와요. 3월 11일과 3월 13일 중에 선고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 분 모셨는데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소영주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서정윤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서정윤 변호사. 제가 달력으로 이제 설명을 시청자분께 드렸는데 13일, 또는 그 앞에는 11일로 예상하는 거. 이거 좀 타당합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일단 타당한 그런 견해로 일단 보이긴 하는데 예.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통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하는 그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탄핵 사건들을 봤을 때 이제 전 대통령들 외에 지금 뭐 이진숙 위원장이라든가 혹은 이 검사들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 그 선고를 거의 다 이제 목요일에 해왔었습니다. 목요일이요? 그러면 아까 11일과 13일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냐 했는데 그러면 목요일은 13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전 대통령들의 그 탄핵 심판 선고 일자를 보면 예. 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금요일에 또 선고를 했었습니다. 아, 그것도 그땐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면 또 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추측을 해보건데 아마 이런 중대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같은 날 다른 사건들의 선고가 이제 여럿 있을 때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다 보니 별도로 날짜를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는데 여기에서 금요일이라 그러면 또 14일이라는 날짜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뭐 저도 14일도 금요일에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일단 하는데 다만 이제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의 그런 선고 일정들도 좀 고려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목요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니면은 뭐 화요일이 지난 수요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은 뭐 과거의 전례들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예. 사실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범위를 넓게 잡으면 3월 10일부터 14일 그 주에는 있을 걸로 봐도 된다. 네, 일단 저도 그 주 안에는 어쨌든 결론을 낼 것이다, 선고를 할 것이다까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넓게 잡아서는 3월 중순이군요. 아무튼 3월 중순 10일부터 14일 요 사이에는 선고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날짜는 뭐 11일, 13일 그리고 14일까지 손정균 변호사님 좀 추가를 해주세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결과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겠죠. 가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직 파면이 되는 거거든요.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이 난 이후부터 60일 안에 대선 치러준다. 그러면 대선 역시 5월 중순.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오면 5월 중순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반대로 기각이 될 경우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기각해야 된다, 또 각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 내놓고 있거든요. 자, 그럼요. 우선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인용이냐 기각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사건은 각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하요? 결국 내란죄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탄핵 소추안에 그 내란죄가 빠진 걸 지금 심사하고 있어요. 그 탄핵 소추안이 동일할까요? 그러면 새로 국회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최초의 탄핵 소추안하고 동일성이 있느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하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 뭐 모릅니다. 지금 모르니까. 그리고 여당 내에서는 기각, 각하 이런 주장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인용 아니면 기각. 각하는 아닌 것 같고요. 각하는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아무튼 뭐 받아주거나 받아주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오후에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을 했잖아요. 그리고 집회가 종종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가 뭔가를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복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도 기성세대와 또 청년세대가 함께 세대의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힘을 좀 써달라. 그렇게 하면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이 세대 통합의 이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저 집회 자리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밝힌 겁니다. 그 내용은 복귀가 들어가 있고요. 세대 통합에 뭐 힘을 쓰겠다 이런 얘기 들어간 거죠. 그리고요, 이거와 똑같은 내용을요, 윤석열 대통령 또 다른 변호사가 언론에 또 공지를 해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면서. 그건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똑같아요. 요거를. 여기 보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어요. 뭐 기성세대가 뭐 통합해서 만들어달라, 힘써달라.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 그러니까는 석동현 변호사 말로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는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공지를 한 겁니다. 최영철 위원, 일단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복귀를 확신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세대 통합을 강조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직무 복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또 법률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많이 자기 스스로 분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우군이 사실 없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 최서원 씨에게 비대기 뭡니까? 그 독일에 설립했던 뭐 회사 같은 거. 그 비대기 뭡니까? 물으면 최서원 씨가 그럼 비대기 진짜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 그럼 최서원에게 쥐어진 혐의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계속 형사재판 그리고 헌법재판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는 지금 윤 대통령은 다르기 때문에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과는 다르게 또 2030까지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세태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동의와 지지가 철회되지 않았다고 또 대통령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정치적 동의 이것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자신이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헌법재판에서 자신이 탄핵 그 인용이 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저런 자신감을 비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대통령은 저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임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에.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도 어제 사실 변론 종료 의사를 내비쳤지만 변론 아마 좀 추가로 더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날짜 알려진 거는 25일이 최후 진술하는 변론이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공지가 됐었는데. 근데 마흔이억 그 재판관 후보자도 그 종료한다고 해놓고 2시간 앞두고 그 재개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거든요. 변동이 가능한 그렇습니다. 거 아니냐.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변론이 하루 만에 종결되면서 예. 사실 그 탄핵 소추는 너무 날림 소추가 아니었나. 이 헌법재판관들도 물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와서 이걸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질문까지 했었죠. 당시 심리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수도 있고 해서 저는 변론을 한 몇 차례 더 할 가능성이 있다. 또 25일 날 최후 변론에서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오늘 또 뭐 영장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종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이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변론이 몇 차례 더 예. 진행될 걸로 봅니다. 앞서서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는 그 메시지를 이 적은 글씨로 쓴 그 종이 사진 자체를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불린 이 내용에 놓고 약간 혼란이 있었어요. 이 전달 과정에서요. 정리 좀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석동현 변호사가 마이크 집회에서 이거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빨리 직무 복귀해 뭐 나라를 이끌 것이고 세대 통합에 힘쓸 거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딱 들으면 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걸 좀 소개했구나. 그리고요. 어제 석동현 변호사 발언 후에 배시열 변호사, 그러니까 또 다른 윤석열 대통령 측 이 변호인인데 이 저녁에 뭔가를 좀 바로 잡아요. 본인이 그걸 올렸거든요. 그 메시지, 그 사진을. 근데 이거 대통령이 직접 준 메시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이다. 그럼 이게 약간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느낌이. 그리고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이걸 인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종종 세대 통합을 언급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고자 내가 얘기한 거다. 본인의 발언이었다. 소영주 소장님. 네.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지금 좀 10차 변론까지 끝나고 당황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달지 말아달라. 끝까지 함께 쌓아달라는 얘기인데 조금 피청군 측의 변호인들도 이거 좀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좀 비관론이 저는 깔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 메시지 석동현 변호사 메시지를 본인이 판단해서 던졌다고 마지막에 정리는 했으나 예. 최소한 석동현 변호사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을 전달했던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배 변호사가 나서서 이거를 수습하잖아요. 예. 뭐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국민들한테 울림이 있거나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재판의 어떤 판결을 좀 의식한 마지막 수습이 아닌가. 따지고 보면은 뭐 나가겠다. 내가 직무에 복귀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본인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다들 피청군입니다. 예. 피청군이 재판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오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나는 나간다. 당신들의 판결과 상관없이 난 나간다라는 것들은 재판부가 보기 어떻게 보이겠어요? 오만한데? 그 다음에 뭐 기성세대를 통한 뭐 청년 세대들과 통합 얘기를 하는데 예. 국민들이 얼마나 좀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있을 때 잘하지. 대통령으로 있을 때 통합하시고 기성세대와 손을 잡고 뭔가 어떤 포용의 정치를 보였다면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의 혐의로 자격의 시비까지 받는 헌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어떤 본인을 지지하는 아스팔트 지지층의 호소문이긴 하나 예. 그 자체도 조금 정갈하게 정리가 안 된 것들을 보면 예. 내심 내부적으로 지금 당황하고 있다라는 좀 기색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 관련된 내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그 내용들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오늘도 내란 국정조사 특위 회의가 열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회의 열리면 요즘에 여야 뭐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 늘 종종 자주 나오는데요. 오늘도 있었습니다. 일단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죠. 정보위 간사에게 들으세요. 아니 신상 발언 들어보세요. 강의원 가만 있어. 신상 발언 지금 내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고 하는 게 내 신상이야. 내 신상. 본인 중요하게 하세요. 아니 가만 있어. 허용이 됐잖아요. 발언은 지금 했기 발언하는 거야. 가만 있어. 누가 아무도 발언 안 했는데 혼자 들어봐. 쓸데없이 말하고 있어요. 들어봐요.
위원장이 허락했지 않습니까? 학교 대고 퇴장시켜주세요. 내용을 못 들어봐야 알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금 퇴장시켜주세요. 어디 손가락질이야? 발가락질 하네 그럼? 참말이야 노게하네. 자 들어보세요. 야 박선호 의원 다시 말해봐.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손가락질, 발가락질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요. 왜 저렇게 싸우면 회의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